기자회견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층에 대한 권력층 불법을 고발하는 자리라 참 답답하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는 내용의 차례를 보시면은 1번 우병우 수석 가족 상속세 포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우리 윤영대 대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상달 삼남개발 배당금 횡령, 또 그 밑에 김장자 이민정 외 3인 삼남개발 배당금 18억 횡령, 그다음에 또 4번 김장자 이민정 외 3인 61억 원의 종합소득세 포탈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우리 윤영대 대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런 자료들은 뭐 기자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뭐 사실 제가 아까 뭐 여기 있는 분들하고 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시민 검찰총장이 오늘 발표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검찰이 이런 정도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덮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우리 윤영대 대표께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걸 분석하셨습니다만은 시민단체 수준에서도 이런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기자회견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됐는데 검찰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킬 경우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남은 임기가 그냥 권력 누수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껴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병우 수석이 더 이상 청와대 수석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와 있고 뭐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투기자문감센터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회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노력해 왔듯이 오늘을 계기로 우병우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이 형무기보다도 더 우리 내부를 위협하는 이 요소가 이 권력과 이 자본이 서로 손을 잡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평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그냥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핵보다 더 무서운 이 자폭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되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스스로 우리가 검증하고 개혁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분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보다 저희들이 연구한 것 이상으로 언론 종사자들께서 전문가가 좀 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헤치고 보도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료를 더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사회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 같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귀한 일인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부패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러한 짓들을 하는 기업과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기업이 있을 때 어떤 기업이 승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이대로 방관했다가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현직에 있을 때 체포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발동되고 또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 관련되는 가족회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 고위직으로서 수사를 할 때는 가족 계좌,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할 때 부인이 끼고 있는 반지 어디서 났는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밝힘으로써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되고 검찰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첫 번째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흥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기흥 골프장의 핵심은 바로 상속세 포탈에 있습니다. 핵심이 상속세의 이 핵심은 이 기업이 삼남개발인데 삼남개발의 핵심은 대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평가할 때는 대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해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부동산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법인의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일반 수익가치가 60%를 평가하고 자산가치를 40%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업은 자산가치를 60% 평가하고 또 수익가치를 40% 평가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김장자 씨 등이 이 회사 SDNJ에 넘긴 회사 가격은 612억 원이었습니다. 50%의 주가. 그런데 이 삼남개발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평가된 게 아닙니다. 장부가로 평가해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하면은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2,205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비상장 기업 평가하면은 약 4,980억 정도, 약 5천억에 해당되는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상속 가치는 약 3,100억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3,100억에 되는 이 회사를 612억에 넘긴 겁니다. 그 핵심은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대기업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이 2009년 4월 달에 바뀌기는 합니다. 이때 중소기업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마치 이 삼남기업 상속받은 사람은 2008년부터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보다 지금 그쪽에 거래되는 동탄 신도시 개발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뭐 6배, 7배 달합니다. 약 3.44배, 원래 최초의 장부가하고 샀을 때 가격이 3.44배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 5천억 정도 탈세하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개발을 통한 조세 포탈, 상속세 포탈이 최저 1283억, 최대 약 5천억에 달한다. 5천억에 달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문제는 그 기흥 골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흥 골프장은 1986년에 경호회가 설립인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상달 씨가 그 기흥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 삼남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60억을 투자해서 그 후에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분명히 경우회와 이상달 씨가 공동 지분 50대 50을 갖고 있는데 배당을 경우회는 12억을 하고 2001년에 이상달 씨는 20억을 갖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죠. 동등의 법칙에 의해서 50대 50 지분을 갖는데 이상달 씨가 더 많이 갖습니다. 횡령을 한 거죠. 그다음에 같은 경우로 2002년에도 똑같이 24억을 더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08년까지 160억 원을 횡령 배임하게 됩니다. 특히나 2008년의 경우는 2008년 6월 30일 날 이상달 씨가 사망하게 되는데 2008년 이 배당은 2009년 3월에 이제 회계 결산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상달 씨가 죽고 상속받은 김장자 씨와 이민정 씨 외에 그 자녀들이 이 배당을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경우회가 그 우선주를 3천주나 더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 후에 2009년 배당부터는 SDNJ 홀딩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단순히 이 경우에 이 골프장 그 수익금을 수입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612억을 갖고 주식을 양도받아서 이 SNJ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골프장 사업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세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탈세한 부분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냈을 경우에 세금과 이들이 실제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을 여기 표에 보시면은 2009년부터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2005년까지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61억 원을 탈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SDNJ는 이 우병우 수석과 가족들 5인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SDNJ는 김장자 씨 등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이게 횡령도 하고 18억은 이들이 직접 횡령한 돈이고 총 160억을 횡령한 돈을 상속받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41.8% 세율이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인이 소득을 받은 걸로 해서 약 61억 정도 좀 못 될 겁니다만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포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중리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께서 중리 문제를 많이 보도하셨고 차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핵심은 이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렬이 소유한 토지가 지금 여러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신리에 이게 소재에 있습니다. 골프장도 신리에 46-1번지에 소재에 있고 대부분이 신리인데 여기 전부 관련돼서 회사가 설정하거나 또는 소송에 참가하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중리 땅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차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이정렬 씨가 뭐 이상달 씨의 고향 뭐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제 저희가 이 중리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사가 직접 관계했다 이러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011년도에 회사가 이민정 등의 3억 7,800만 원을 차입합니다. 무슨 대금으로 차입했냐?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차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차입했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는 이 가족들이 이 중리 땅을 산 거죠. 이때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회사가 상환했습니다. 토지를 매각을 해서 상환했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의 면적이 줄지 않습니다. 2011년도는 다른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2014년도에 매각할 때 보면은 거기에 차입금, 이민정 등으로부터 3억 7,800만 원을 차입해서 이것을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았다. 그런데 부동산에 매각했다면 면적이 줄어야 될 텐데 면적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 표에 저희들이 쭉 그 단위별로 면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표가 2099년부터 저희가 면적을 쭉 해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2014년도에는 면적이 줄지 않는데 회사가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부상으로 이정렬에 매각한 거 2011년에는 이정렬부터 사서 2014년에 매각한 거다. 이것은 저희가 명확히 횡령이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거다. 그 가치가 공시지가로 해서는 뭐 7억 8천인가 되는데 이 실제 가치는 사실은 뭐 이게 3배, 6배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배만 하더라도 약 23억 정도, 6배 하면은 뭐 한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70억 정도 이렇게 횡령한 겁니다. 회사의 땅을. 근데 문제는 지금 그 2008년도에 이상달 씨가 돌아가시고 2008년도에 부동산이 약 40만 평방킬로미터가 줍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리 문제 땅은 회계 보고서, 감사 보고서만 정확히 보시면 이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리 문제는 횡령한 거다. 저희는 이렇게 명확히 보고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영자 빌딩 관계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장영자 빌딩은 그 아시다시피 장영자 씨가 부도나서 이 삼남 골프 할 때 이상달 씨가 골프장을 원래 경우회가 개발한 것을 50대 50으로 해서 인수를 했고 50% 60억을 출자해서 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택범 씨를 끌어들여서 3자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을 갖게 돼서 2000년도에는 또 이제 이게 드러나서 50대 50으로 바꾼 건데요. 이 남택범이가 대성종합건설입니다. 이 사람이 장영자 빌딩을 209억에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금 이 무렵에 96년도에 5년도에 이상달 씨는 대구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100억의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97년도에 계속 공사를 하다가 400억을 이 담보물건, 장영자 담보물건에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얼마 한 달 남짓돼서 이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압류 리스트가 총 56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56억 그 납품업자들이 전부 하나도 못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상달 씨는 98년도에 100억의 대출을 갚습니다.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업자임에 분명하고 자금도 400억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장 큰 돈을 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은 부도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기가 이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납품업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소유권 이전이 지금 행위이면 사행행위라고 해서 이 가짜로 등기를 했다 이런 행위가 해당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할 때는 2012년도에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 표에 그 저희가 그 지적도를 붙여놨습니다. 지적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산에서 알짜배기 땅입니다. 이게 장영자 빌딩이 골조까지 다 돼 있던 건물인데요.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지금 2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년도에 매각할 때. 그런데 그 주변의 땅은 377만 원입니다. 377만 원. 그런데 매각 가격은 얼마로 했냐?
그 등기부상에 신고한 가격은 259만 원, 만 원 정도, 만 원치 안 됩니다만은 공시 가격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지 적게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보다 이 번지가 138번지인데 이거 377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100억 정도 적게 한 건데 실제 공시지가보다 세게 두세 배 높습니다. 그래서 뭐 2, 300억 정도 양도세를 포탈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전이 실제 언론에서 보도한 게는 600억에 매각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로 들어온 돈은 얼마냐? 250억이 들어왔어요. 토지 대금으로 얼마가 상쇄됐냐? 100억 정도가 상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양도세 탈루다. 그 부분은 명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땅은 실제 825-34 그 짜투리 땅, 낀 땅, 이게 문제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825-20번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샀냐면 87년도에 3월 31일에 토지를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때 주소지를 그 전 주인 조분암 씨 주소지가 옮겨집니다. 즉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조분암 씨 살아있어서. 그런데 조분암 씨가 6월 18일 날 돌아가시죠. 불과 11일 날, 11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후에 7개월 후에 2008년 1월 11일 날 건물을 이전 등기합니다. 사람이 그 등기법에 상속개시라는 상속법에는 상속개시 시점이 언제냐? 상속개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의 시효가 한 달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등기법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한 달입니다. 결국 한 달이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 사망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 초본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원래 대전시 원동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무원과 짜서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날짜, 계약 날짜는 그 86년 10월 2일 또 등기상에는 또 10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그렇다면 건물 따로 사고 토지 따로 샀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게 이 불법 취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법 취득이고 두 번째는 시효 취득인데 여러분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시효 취득할 때는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판 시효 취득하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자가 상속받은 사람이 조본암 씨로부터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11명에게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재판을 했어요. 결국은 판결을 내용 증명으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소송도 할 수 있고 재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이 9억 4천만 원을 일부 상속자한테 줬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이 내 거였다면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본암 씨가 20년 동안 그 땅을 당연히 샀어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사실은 가족들이 모르는 땅이었고 가족들한테 가면은 과거에 825-20번지의 땅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 100억을 주고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시효 취득, 이건 사기죄로 저희들이 고발할 거고요. 아까 20번지 이것도 불법 취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시효가 뭐 문제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상달 씨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기흥골프장 이거 사실은 국가 겁니다. 국유림을 다 저 골프장 만들 때 전기환 씨를 동원해서 경우회가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회가
자기들이 배당금을 적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경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임죄를 범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경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봉급을 인상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은 관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다시 퇴직 후에 돈을 빼먹고 빼돌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국가가 개인골프장은 반드시 회수해서 조세포탈로 추징해서 회수해서 일선 경찰들, 소방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되라고 생각합니다.